안녕하세요. 30년차 건강 돌보미 이현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을 연구해 보니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됐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매일 무심코 했던 것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생명을 단축시킨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위험한 복병들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당장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의 건강을 챙겨오면서 봐왔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통해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해요. 정말로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극단적인 다이어트 반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몇 번의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나요? 한 달에 10kg, 두 달에 15kg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25% 높게 나타났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극단적인 변화를 매우 위험하게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음식 섭취를 확 줄이면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멈추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몸은 다음 기근에 대비해서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요요현상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망가져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10년간 극단적 다이어트를 5번 이상 반복한 그룹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이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40%나 높았어요. 간 기능도 현저히 떨어졌고요. 더 무서운 건 면역력이에요. 극단적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계속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죠.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절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대신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의 완만한 체중 감소를 목표로 하세요. 이게 바로 8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수 킬러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은 날이 며칠씩 계속된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이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세요? 흡연이 조기 사망 위험을 30% 높인다고 하는데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외로움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70대 고령자 1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각종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도 쉽게 이겨내지 못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염증 수치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몸에서는 만성 염증 물질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여버리죠. 실제로 일본에서 80세 이전에 사망한 3,000명을 분석해 봤더니 이들 중 70% 이상이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극심한 사회적 고립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채로 혼자 지냈던 거예요. 특히 은퇴 후 갑자기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어진 남성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맥이 전부였던 분들이요. 은퇴와 동시에 하루아침에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심지어 동네 상점 사장님이든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세요. 월 2회 정도는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기억하세요. 8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 혼자 고립되어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즐기는 음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맥주 한 캔이나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아니면 회식 자리에서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워 자주 과음하게 되시나요? 사실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의 일부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죠. 하지만 여기서 적당한이라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80세를 넘지 못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과도한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셔야 과도한 음주일까요? 남성 기준으로 하루 소주 2잔, 맥주 2캔 이상을 매일 마시거나 여성 기준으로 하루 소주 1잔, 맥주 1캔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음주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10년이나 짧았습니다. 10년이요, 여러분. 그 10년이면 손자, 손녀와 함께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왜 과도한 음주가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킬까요? 가장 먼저 간을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지속적인 과음은 간세포를 파괴시킵니다. 처음에는 지방간으로 시작해서 간염, 간경화로 진행되고 최종적으로는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간의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다음으로는 심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심장 근육을 약화시킵니다. 실제로 과음하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뇌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치매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금주해야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정 음주량을 지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안전 음주량은 남성 기준 일주일에 소주 7잔, 여성은 그 절반인 3-4잔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미 과음 습관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줄여가세요. 갑자기 끊기보다는 매주 조금씩 양을 줄여가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술 대신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산책, 독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무시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바로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에이, 앉아있는 게 뭐가 문제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1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 번에 2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으면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다리 정맥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80세를 못 넘기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오랜 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회계사로 일했던 한 분은 매일 10시간씩 앉아서 일하셨는데요. 50대 후반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또 다른 분은 은퇴 후에도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셨죠. 결국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합병증으로 75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더 무서운 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 급증한다는 거예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30분마다 꼭 일어나세요.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요. 점심시간에는 꼭 산책을 하세요. 1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되거든요.
집에서도 TV 보면서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나 다리 들어 올리기를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습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80세를 못 넘기고 떠난 분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야 누구나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방치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배에서 3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혈압은 치솟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염증 수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가 쌓이면 다른 나쁜 습관들까지 연쇄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술을 더 마시게 되고 담배도 더 피우고 폭식을 하거나 아예 밥을 안 먹기도 하죠. 실제로 50대 후반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분을 보면 직장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혼자 견뎌내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만성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참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규칙적인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리고 깊게 숨쉬는 연습, 명상, 요가 같은 것들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전문가든 상관없이 말이죠. 스트레스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계속 쌓이면 결국 터지게 되어 있어요. 8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80세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극도의 다이어트 반복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고립, 과도한 음주, 장시간 앉아있기, 스트레스 관리 실패, 불규칙한 식사 정기검진 거부, 과도한 당분 섭취, 그리고 흡연까지 이 9가지가 바로 장수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3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계단 오르기, 집안에서 스트레칭, 가벼운 산책이면 충분해요. 둘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아무리 바빠도 새끼는 정시에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셋째, 매년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미리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80세, 90세를 위해서 말이에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건강한 장수를 원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건강한 인생 함께 만들어가요.